안녕하세요. 음식의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침고이는 자투리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뜨끈한 국밥, 매콤한 김치찌개도 있겠지만 아마 열의 아홉은 이 음식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졸업식 날 가족들과 둘러앉아 먹던 기억, 이사하는 날 신문지를 깔고 허겁지겁 비벼 먹던 추억, 그리고 당구장에서 져서 샀던 그 억울하지만 맛있었던 맛까지. 바로 짜장면입니다. 하루 평균 600만 그릇이 팔린다는 대한민국 배달 음식의 황제. 우리는 이 짜장면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는 음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중국에 가면 우리가 먹는 이 새까만 짜장면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식 짜장면을 보여주면 이 검은색 소스는 도대체 뭐냐며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국수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을까요? 단순히 중국에서 건너온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가 치열하게 섞이고 비벼져 탄생한 음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인천 앞바다 노동자들의 한 끼 식사에서 시작해 정부의 식량 정책과 맞물려 국민 음식이 되기까지 짜장면 그릇 속에 담긴 100년의 진짜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구한말의 인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3년 제물포라고 불리던 인천항이 강제로 개항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문이 열리자 일본과 청나라를 비롯한 외세의 배들이 인천 앞바다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청나라 사람들은 지금의 인천 설린동 일대에 자신들의 거주지인 청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 인천 차이나타운의 시초입니다. 이때 청나라 상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역품을 나르고 건물을 짓고 부두에서 짐을 내릴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했죠. 우리는 이들을 쿨리, 우리말로는 고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쿨리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부두를 오가야 했고 끼니를 챙겨 먹을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싸고 빨리 나오고 무엇보다 배가 부른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인 중국 산둥지방에서 먹던 방식대로 삶은 국수에 중국식 된장인 천면장을 대충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볶을 여유도 없어서 생파나 오이를 숭덩숭덩 썰어 얹어 먹었죠. 이것이 바로 짜장면의 원조, 작장면입니다. 작은 볶다, 장은 된장, 면은 국수, 즉 장을 볶은 국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초기의 작장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짜장면과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색깔부터가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천면장은 우리 된장처럼 갈색에 가까운 색이었고 맛도 달콤하기보다는 짠맛이 아주 강했습니다. 즉, 초기 짜장면은 노동자들의 염분을 보충해주던 짭짤한 갈색 비빔국수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부두의 길거리 음식으로 시작된 짜장면은 1900년대 초반 드디어 정식 식당의 메뉴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화춘입니다. 1905년 무렵 산둥성 출신의 무역상 우이광 선생이 인천에 산동회관이라는 객잔을 엽니다. 처음에는 숙박업소였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점차 식당으로 변모해갔죠. 그러다 1912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됩니다. 우이광 선생은 이를 기념해 공화국의 봄이 왔다는 뜻으로 가게 이름을 공화춘으로 바꿉니다. 공화춘은 당시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요리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두 노동자들이 즐겨 먹던 값싼 메뉴인 작장면도 함께 팔기 시작했죠. 고급 식당에서 작장면을 팔기 시작하자 길거리 음식이었던 작장면은 조금 더 요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고기도 썰어 넣고 채소도 볶아 넣으며 맛이 풍성해졌죠. 이 시기 짜장면은 꽤 인기 있는 메뉴였지만 여전히 한국인보다는 화교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는 너무 짰고
특유의 중국 향신료 냄새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이 진짜 한국인의 음식이 되려면 결정적인 변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변신의 열쇠는 바로 단맛과 검은색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인 1948년 인천 중구 설린동에는 영화식품이라는 춘장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장님이었던 화교 왕송일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도 이 춘장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왕 사장님은 한국 사람들이 짠맛보다는 달콤하고 구수한 맛을 선호한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춘장에 아주 획기적인 재료를 섞게 되는데 그게 바로 캐러멜입니다. 설탕을 태워 만든 캐러멜 시럽을 춘장에 섞고 숙성시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춘장 특유의 떫고 짠맛이 중화되면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달짝지근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탄생했습니다. 둘째, 캐러멜의 색소 때문에 춘장의 색깔이 짙은 갈색에서 완벽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모든 중국집 주방에 한 통씩은 꼭 있다는 전설의 춘장, 사자표 춘장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때부터 짜장면은 중국 본토의 작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중국에는 없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검고 달콤한 짜장면이 완성된 것이죠. 하지만 짜장면이 폭발적으로 대중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씁쓸하고도 흥미로운 정치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1960년대와 70년대 정부가 주도했던 혼분식 장려 운동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식량난, 특히 쌀 부족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죠. 이때 미국은 남는 밀가루를 원조 물자로 대량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쌀을 아끼기 위해 국민들에게 밀가루를 먹여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펼칩니다. 모든 식당에서 밥에 보리나 면을 25% 이상 섞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켰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무미일, 즉 쌀을 먹지 않는 날로 지정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검사해서 쌀밥만 싸온 학생들을 혼내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외식 메뉴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밀가루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빵이나 국수도 있었겠지만 기름에 볶은 고소한 춘장 냄새가 진동하는 짜장면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15원 정도였는데 이는 서민들도 큰맘 먹으면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쌀을 구하기 힘든 시대에 정부의 밀가루 장려 정책과 달콤하게 변신한 춘장의 맛이 맞물리면서 짜장면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졸업식 날엔 짜장면이라는 공식이 생겨났습니다. 평소에는 먹기 힘들지만 특별한 날에는 큰맘 먹고 예식할 수 있는 최고의 메뉴. 짜장면은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추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짜장면은 또 한 번 진화합니다. 바로 배달 문화의 발달입니다. 철가방이라고 불리는 알루미늄 배달통 기억하시죠? 신속 정확을 생명으로 하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짜장면과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면 10분 만에 현관문 앞까지 배달되는 편리함은 짜장면을 국민 야식, 국민 점심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짜장면이 한국 경제의 지표 역할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15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은 70년대 200원, 80년대 800원, 90년대 2000원을 거쳐 지금은 7000원에서 8000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50년간 짜장면 가격의 변화만 봐도 대한민국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인천 부두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먹었던 한 그릇의 국수. 그것이 화교들의 기지, 그리고 영화식품의 캐러멜 춘장을 만나 검은 옷을 입었고 배고팠던 시절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이라는 바람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짜장면 한 그릇에는 고향을 떠나온 이방인들의 애환,
전후 복구 시기의 가난,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역동성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점심 혹은 저녁 메뉴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까만 춘장 속에 담긴 이 100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짜장면 한 그릇 어떠신가요? 아마 알고 먹으면 그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짜장면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역사 이야기, 침 고이는 잡투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